안녕하세요. 이번에 와파에서 툴킷을 이용해서 유틸리티를 개발을 했고요. 뭐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고객분들한테 좀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와파랑 거래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전체 기능을 금년 말까지는 사용을 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좀 기능을 제약 버전의 기능으로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기능은 계속해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뭐 버그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또는 뭐 기능 그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가 오토 세이브가 없는데 오토 세이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의 그 액티브되어 있는 이 문서만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세션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저장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세이브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눌린 상태로 있으면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정된 부분이 있을 때만 저장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된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저장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컨피그 프로에서 지정된 형태대로 지정된 환경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면 일괄 출력인데요. 도면을 출력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모델을 할 거냐 아니면 메모리 속에 있는 걸 할 거냐 아니면 특정 폴더에 있는 걸 할 거냐. 특정 폴더에 있는 것들을 할 경우가 가장 많겠죠. 자, 폴더를 지정을 하고 목록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출력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들, 도면들만 선택을 해서 용지 크기를 선택하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나 플롯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고 뭐 펜 테이블 같은 것들은 크리오의 환경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일 변환기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이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출력을 어디에 할 거냐. 그래서 출력은 뭐 이 폴더에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스텝과 IGS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텝이란 폴더와 IGS란 폴더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각각 스텝과 IGS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목록 갱신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만일에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간 것만 좀 찾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도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파트만 선택되게 하겠다, 어세블리만 선택되게 하겠다,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특히 PDF 같은 거 만들 때 설정해서 이거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뭐, 매개 변수 앞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create by라고 하는 걸 넣고 그게 제일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매티리얼이, 그 다음으로 오고,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 지금 아마 80개 같은데, 아마 금방 저장이 될 거예요. 폴더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되는데 지금 IGS와 스텝이 지금 만들어졌죠, 폴더가. 그리고 IGS가 보면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스텝을 가봐도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160개가 성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엑셀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어셈블리의 보험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디자인, 드론 바이 뭐 또는 리마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 위치에 뭐 내보내겠다. 뭐 덮어쓰기를 해볼까 뭐 그냥 번호 추가를 하죠. 자,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면 이러한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스트럭처 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트가 여기에서 보면 레벨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파트인지 어셈블리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수량이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어떤 어셈블리에 있는 트리 그 상태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머리 봄의 경우에는 이제 레벨의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이제 수량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할 수가 있다. 이런 엑셀이 바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크기 갱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모델 크기 갱신을 누르면 우리가 제품을 발주내기 위해서 소재 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재 크기를 XYZ 형태대로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만일에 이게 일반적인 솔리드 바디가 아니라 판금으로 된 시트 메탈을 한다면 그 전개장의 길이를 추출을 바로 해줍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바로 매개 변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가 50에 336이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에 가보면 50에 336 이런 오버올 사이즈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단위가 맞지 않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 검사를 눌러보면 현재 모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다른 걸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 할 수 있고요. 만일에 이제 와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이름으로 하겠는데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들에서 그러한 이름에 단위계가 없다면 그 단위계를 다 만들어 주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항목들을 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섭 검사의 경우는 크리오의 간섭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능 개선이 없습니다. 사실 느리고, 그 다음에 그 부위가 간섭 부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알아보기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일부분만 간섭을 하려고 하면, 간섭 체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뭐 단순한 표현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서프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해서 간섭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섭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간섭 파트만 표시를 해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리오의 뭐 단순한 표현 같은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경우에도 쉽게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괄 파라미터 적용의 그 경우에는 파라미터들이 누락된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들을 한꺼번에 생성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와파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값은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문자일인데 테스트다, 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누르면 79개의 모델에 바로 지금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파라미터 테이블을 눌러보면 여기에 그 파라미터들을 다 긁어옵니다. 그래서 값을 뭐 덮어 쓸 수도 있고 안 덮어 쓸 수도 있고, 표시 파라미터들은 어떤 걸 할 거냐, 전부 다 선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 좀 빼겠다, 뭐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엑셀 하듯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에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는 값이 뭐 1, 2, 3 뭐 와파야 뭐 이렇게 해서 일괄 적용을 누르면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에 표절안에 보면 제도, 금도, 승인과 같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수동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수동으로 넣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보가 3D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게 좋고, 그러려고 하면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좀 넣는 게 좋은데, 이것들도 저희가 미리 프리셋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도자가 누구인지, 날짜, 그 다음에 승인자, 승인 날짜, 그 다음에 금도, 승인, 체크, 금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만큼 선택해서 이거는 이렇다, 뭐 여기는 이런 값을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재질 무게 테이블의 경우는 우리가 재질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만 되는데 일단 재질이 안 들어간 경우도 꽤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밀도값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 일반 스틸의 경우는 이게 0.0000785가 되는데 밀도값을 안 넣었을 때는 이게 1.0이 됩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질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만 바로 이렇게 소팅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밀도가 1 이상인 것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만 바로 강조를 해서 추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질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질량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서 뭐 매스다, 뭐 이런 형태로 바로 생성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량 계산을 누르면 이 매스라고 하는 그 질량값이 매스라고 하는 매개함수 생성이 되고, 이게 자동으로 세이브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장을 쭉 하고 있죠. 자, 다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재질 일괄 적용의 경우는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지금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이거는 파일명하고 재질의 이름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두면 크리오가 각각의 파일을 열고 현재 그 관계식에 있는 모든 관계식을 다 읽어서 인식을 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거기 원래 있던 관계식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관계식을 넣고 난 다음에 현재 모델의 재질을, 엑셀에 있는 재질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걸 적용을 MTL 파일로 적용을 하고 세이브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와파 인포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여기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이제 무단 배포하시거나 하시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니까 지정된 사용자들만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메뉴는 지금 여기 리본바에 있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데 우리가 모델 이름을 복사를 해서 요거를 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PDM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요거 그냥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했으면 제가 메모장 하나 가져와 보면, 그 다음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작업을 하다가 얘의 도면을 가져오겠다. 도면 열기를 누르면 해당하는 파트나 어셈블리의 도면을 바로 읽어드리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백업을 할 때가 있는데, 백업을 하면 이터레이션이 모두 1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력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저희가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저장을 눌러보면 이게 이력 관리는 다 하면서 특정한 폴더에다가 바로 다 세이브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검사는 크리오의 그 인터페런스 체크 말고 글로벌 클리어런스 체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개발이 덜 된 부분이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개발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일에 뭐 이런 어떤 플레이트 이런 제품이 있으면 여기 수많은 뭐 홀이 있잖아요. 그런 홀들 정보를 다 추출을 해서 3D상에 딱 화면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정보가 도면에서도 바로 배치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오늘이 2026년 5월 19일까지 개발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 현재 와파와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